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주말이니까 주말에는 매매를 좀 더 잘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 종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한가가 두 종목 나왔습니다. 인디에프는 어제에 이어서 이제 2연상이죠. 그리고 국영 GNM 이렇게 두 종목이 상한가인데 뚜렷한 주도주가 없던 하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한가 종목들의 수급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피코그램, KC코트렐, 다울인베스트 같은 종목들도 그다지 수급이 뭐 어제나 엊그제 뚜렷하게 이제 주도주가 있었던 날들에 비해서 그렇게 수급이 좋지가 않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디에프 차트를 보겠습니다. 인디에프는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2연상을 갔네요. 이 종목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수급이 좀 아쉽다라고 영상에서 말했는데 오늘 상한가에 가졌습니다. 어제 수급이 212억, 오늘 96억입니다. 2연상을 간 모습은 그다지 나쁘진 않은데 수급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차트는 괜찮은데 이런 종목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수급이 받쳐주질 못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고 또 급락할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2연상을 간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수급이 받쳐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국영 GNM 차트 보겠습니다. 국영 GNM도 오늘 상한가인데 이 종목도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389억. 상한가 캔들 치고는 수급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그런데 국영 GNM은 차트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코그램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피코그램은 오늘 사실상의 상한가 종목입니다. 장중에 상한가에 갔었죠. 29.74%까지 급등을 했고 상한가 진입을 했다가 한호가 차이로 상한가 마감을 못했습니다. 오늘 종가 29.54% 상한가에서 한호가 빠진 장대 양봉이 섰습니다. 좀 아깝죠. 이런 종목도 좀 아깝습니다. 상한가에 좀 가주지 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수급이 거래대금이 776억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대금이 조금만 더 들어왔으면은 오늘의 주도주가 될 수 있었던 종목인데 좀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은 뚜렷하게 주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코그램 같은 종목들의 거래대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피코그램 거래대금이 오늘 776억 나쁘지 않습니다. 뭐 괜찮은 거래대금이긴 한데 주도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어제 주도주가 이제 히림하고 미래나노텍 저희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그 히림하고 미래나노텍 어제 급등할 때에 들어온 거래대금 기억나시나요? 히림 같은 경우는 2천억이 넘고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에 가면서 5천억 넘게 들어왔습니다. 보통 1,000억 이상은 들어와야 그래도 주도주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급등한 종목들, 그러니까 20% 이상 상승한 종목들 중에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어제 히림하고 미래나노텍을 이제 주도주로 다루면서 그 종목들 수급이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급도 좋고 그 종목들은 차트도 좋습니다. 그래서 히림, 미래나노텍 두 종목은 수급과 차트가 모두 A급인 아주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두 종목이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나노텍 차트를 보겠습니다. 미래나노텍 일봉 차트입니다. 이 종목 어제 상한가에 갔는데 어제 상한가에 들어온 거래대금이 매우 좋습니다. 5,150억 들어왔습니다. 이 거래대금이 5천억 이상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수급이 완전 A급인 거죠. 그런데 이 종목은 차트도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향 추세인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동평균선 완전 정배열 종목입니다. 이 이동평균선 완전 정배열의 상향 추세 종목이 상한가에 갔는데 거래대금이 5천억이 넘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크진 않지만 추가로 상승이 좀 나와졌어요. 장중에 7% 정도까지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와서 종목이 좀 무거워진 상태라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을 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좀 더 갈지 아니면은 눌렸다가 갈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이대로 그냥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히림 보겠습니다. 이 히림은 어제 미래나노텍하고 같이 주도주였던 종목이죠. 어제 장중에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 종목도 29.67%까지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갔는데 장 마감을 상한가로 하진 못했어요. 26.47%로 장을 마감했고 장대 양봉을 세웠는데 거래대금이 좋습니다. 2,021억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좀 전에 미래나노텍 거래대금 5,150억을 보고 와서 이 히림 거래대금 2,000억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거래대금이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하루에 2,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흔치가 않아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매일같이 그 이상의 거래대금이 들어오죠. SK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LG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인버스 아니면 코덱스 레버리지 뭐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 종목들은 별일 없어도 하루에 2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별주들, 그런 대형주들이나 펀드 종목들을 제외한 일반 개별주들이 하루에 2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제 히림이나 미래나노텍처럼 20% 이상 급등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수급이 들어온 매우 좋은 장대양봉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이 히림은 어제 거래대금이 2천억이 넘게 들어온 것도 좋은데 그 거래대금이 하루종일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오후에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분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5분봉 차트입니다. 어제 차트를 보시면 거래대금이 들어온 게 12시 이후입니다. 12시부터 거래량이 확 밀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오후 내내 고가권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이 오후에 들어온 거래대금이 2천억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급이 완전 A급인 거죠. 어제 미래나노텍도 그렇고 이제 히림도 마찬가지인데 수급이 완전 A급인 종목들인데 차트도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와 수급이 모두 갖춰진 진정한 주도주들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히림은 오늘 추가로 상승이 매우 잘 나와주었습니다. 어제 26.47%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오늘 고가 기준 25.32%까지 급등을 했고 거래대금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습니다. 4,652억 들어왔습니다. 수급으로만 따지면 히림이 오늘도 주도주가 될 수 있던 그런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저께죠. 11월 2일 주도주였던 카카오뱅크도 오늘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이 종목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일봉 차트입니다. 네, 11월 2일 수요일이죠. 거래대금이 4,924억 들어오면서 네, 종가 기준 17.05%까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시총이 9조가 넘어요. 네, 9조 9천억. 네, 거의 10조짜리 대형주인데 이런 대형주가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네, 거래대금도 매우 좋고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주가가 좀 눌렸었죠. 그런 다음에 오늘 반등이 매우 잘 나왔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9.82%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입니다. 시총이 10조 가까운 대형주이기 때문에 오늘 9% 올라간다, 9% 상승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상승이 나왔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뱅크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깨고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섰기 때문에 주가의 추세를 상승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응원하겠습니다. 좀 더 상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오늘 피코그램 거래대금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급등한 종목들 중에는 피코그램이 가장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의 주도주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런 게 거래대금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도주가 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도주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KC코트레일 차트를 보겠습니다. KC코트레일 오늘 상승은 잘 나왔죠. 25.71%까지 상승을 했고 장중에 29.95% 상한가에 진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거래대금이 79억입니다. 네, 좀 민망하죠. 물론 거래대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좋아야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와야 올바르게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올인베스트 차트를 보겠습니다. 다올인베스트 오늘 장중에 27.05%까지 갔다가 종가는 21.01%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572억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거래대금이. 그런데 이 종목은 분봉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거래대금이 오전에는 뭐 크게 거래대금 들어온 것이 없고 오후에 좀 집중적으로 들어왔죠. 그것도 1시 이후에 거래대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들어온 거래대금이 570억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거래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도주가 되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은 뚜렷하게 주도주가 없습니다.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은 피코그램 그리고 다올인베스트먼트 이 두 종목인데요. 이 두 종목을 포착하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그리고 엊그저께 영상에서 주도주 검색식을 만들 때 주로 이 수급 조건을 핵심으로 넣어서 수급이 센 종목들을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들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종목들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 수급과 차트는 호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차트가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와 수급을 모두 넣어서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골든크로스입니다. 이 골든크로스는 다 아시죠? 단기선이 장기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를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골든크로스에는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그리고 일목균표의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골든크로스는 5일선, 61선, 5일선, 121선, 그리고 21선, 61선, 21선, 121선 골든크로스가 있습니다. 이 골든크로스 조건들을 넣어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0) 조건 검색식 만들기 창입니다. 먼저 시가 갭부터 잡겠습니다.
주가 등락률을 넣어서 연봉전 시가 등락률 3.5% 이하로 잡을게요. 이렇게 하고 골든크로스 조건들을 좀 넣겠습니다. 이동평균으로 들어가서 주가 이동평균 돌파,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그리고 5일선 61선도 있었죠. 5일선 121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선 61선 하나 더, 21선 121선 이렇게 골든크로스 조건을 넣습니다.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전환선 기준선이죠. 골든크로스 조건도 넣겠습니다. 일목균형표에 기준선 돌파로 들어가셔서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골든크로스 조건들을 넣었고, 여기에 괄호로 묶고, 그리고 엔드를 5어로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가지 골든크로스 조건이 들어갔는데요. 이 조건들 중에서 하나가 충족이 되면은 포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선 돌파 조건을 넣겠습니다. 저항선은 두 가지를 넣을게요. 하나는 피봇 2차 저항, 또 하나는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이 두 개의 저항선을 넣겠습니다. 먼저 피봇 저항선을 넣겠습니다. 피봇 가격 기준선 돌파에 2차 저항 상향 돌파 조건을 넣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 상향 돌파 조건을 넣겠습니다. 종가가 상한선 상향 돌파 이렇게 하고, H하고 I를 또 괄호로 묶고 엔드를 5어로 바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수급 조건을 넣겠습니다. 수급 조건은 거래대금 순위, 그리고 거래량 회전율 순위를 넣겠습니다. 거래대금 순위를 그대로 102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회전율 순위, 거래량 회전율 순위를 이것도 그대로 102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종목들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이 포착이 되네요. 다우 인베스트먼트, 피코그램,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까지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온 세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다우 인베스트먼트하고 피코그램은 말씀을 드렸죠. 코닉 오토메이션은 오늘 거래대금이 그나마 가장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82억 들어왔는데요. 종가 등락률이 20%를 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오늘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왔고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한 종목들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온 세 종목을 포착을 했습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골든크로스 조건들을 이용해서 오늘 안정적인 상승이 나온 종목들 다울 인베스트먼트, 피코그램, 코닉 오토메이션까지 세 종목을 포착하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